지금부터는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ggplot인데 수량적인 데이터를 다루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전체의 경향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각적인 그래프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쉽게 그려주는 이제 ggplot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ggplot과 관련된 지금 코드 파일을 제가 4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그리는 그래프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나누어서 그 데이터에 적합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데이터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두 번째는 하나의 변수의 특성을 보고 싶은 거냐, 2개 이상 변수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변수가 하나일 때 우리가 주로 그리는 그래프를 먼저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2개 이상의 변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그래프를 볼 텐데, 그거는 이제 숫자와 범주형, 그러니까 문자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총 3개의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는 것으로 쭉쭉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그릴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y라는 벡터에다가 1에서부터 100까지 중에서 아무 숫자나 복원 추출로 100개를 뽑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달라, sorting해달라 하는 명령어를 줬습니다. 그러면 y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요거는 a, b, c 3개의 문자 중에서 복원 추출로 100개 뽑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팩터 변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f라는 걸 만들고 2개를 합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100개의 행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gplot을 활용하려면 ggplot2라는 패키지를 일단 라이브러리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numeric 데이터인 y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y처럼 그냥 한 줄의 숫자로 쭉 이루어진 그 유니베리탄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니까 y 값이 1부터 100까지 사이잖아요. 그걸 적당히 구간을 나누어서 해당 구간에 몇 개나 들어있나, 도수 분포표를 그림으로 그린 게 히스토그램이죠. ggplot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ggplot이라는 명령을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열어서 거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적어줘야 됩니다. 물론 ggplot이 tdverse 계열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적고 파이프 오퍼레이터 쓴 다음에 여기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ggplot 다음에 있는 이 괄호 안에다가 전체 그림에 적용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습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그래프를 매핑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가로축, 세로축,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무엇으로 나누어서 몇 개를 그릴 거냐, 뭐 이런 것들 정의하는 걸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핑의 내용을 적을 때는 AES라는 것을 반드시 적어서 괄호를 열고 거기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X는 뭐로 쓰고 Y는 뭐로 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지금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일 때는 X축만 정의하면 됩니다. 근데 그 X축에 사용할 그 변수 이름이 하필이면 이제 Y인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Y축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X축의 이름이 Y인 겁니다. 이때는 변수가 하나고 X축 하나만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Y축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AS를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이 외에도 뭐 컬러라든지 feel, 뭐 채우기라든지 등등 많은 그 아규먼트들이 AES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단한 폼부터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괄호를 일단 닫습니다. 그래서 ggplot이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하고 가장 기본적인 매핑을 선언을 해주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배경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그림을 계속 그려서 얹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뷰지 플러스는. 그래서 이제 행이 바뀔 때 그때는 이 더하기 기호를 씁니다.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더하기를 씁니다. ggplot 명령어 안에서는 이 ggplot을 dplyr 아래에 있는 다른 명령어들하고 또 같이 막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필터링을 좀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죠. 그럴 때는 이제 앞에서 봤던 것 같은 그 명령어들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만약에 이제 필터를 할 거면 필터 명령어하고 ggplot 사이에는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써야죠. 어쨌든 ggplot이라는 하나의 명령어 덩어리는 이 더하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림이 지금 히스토그램 하나 그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림을 추가를 할 때는 그 그림 앞에 geom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geom하고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 해서 이제 바로 빈가로를 해주면 일단 결과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윈도우 중에서 플랫이라는 탭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빈의 개수도 이 그 구간의 그 개수를 이제 구간 하나하나를 빈이라고 하거든요. 빈의 개수도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x축이 이제 y의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y 변수명도 있고 그것의 개수 카운트가 이제 몇 개다 하는 게 이 히스토그램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난수를 발생시켰으니까 얘가 뭐 어떤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이제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지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x축에 뭘 넣어라 하는 내용을 여기 아니고 지옴 히스토그램 뒤에 넣어도 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지옴 히스토그램 뒤에 넣으면 여기다가 다른 그래프를 계속 추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추가할 때 다른 그래프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하기로 연결된 이 gg 플러스의 모든 내용에 공통되게 적용될 것들을 요 앞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칸으로만 해놔도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y라는 변수를 갖고 그림 그리라는 것을 R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빈의 개수를 좀 줄이고 싶다, 10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옴 히스토그램 안에서 빈스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거를 10개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린 그림 보고 싶으면 이 화살표 누르면 앞에 거 볼 수 있고 요거 누르면 다시 뒤로 오고 줌을 누르면 그래프를 크게 키워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창에서. 그 다음에 그림 저장하고 싶으면 익스포트를 눌러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지우는 것도 이 두 버튼도 예전에 설명을 했죠. 오늘은 설명 생략하고요. 여기다가 색깔을 하늘색으로 좀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fill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이 fill이라는 명령어 다음에 이제 따옴표 하고 색깔 이름 적으면 됩니다. sky blue라고 이제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color라는 것은 히스토그램에서의 컬러는 테두리 색깔 말합니다. 다크 그레이로 하고 뭐 사이즈는 1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일단 쳐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저 컬러하고 사이즈는 테두리 얘기하는 거고요. 필이 이제 안에 이제 채워 넣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 하나하나를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그림 그리는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면 여기서 그림을 바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 익스포트를 눌러서 이제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그림 자체를 어떤 변수에다가 이제 G라는 뭐 그래프 변수에다가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고 그냥 여기에 G가 하나 생깁니다. 나중에 G라고 이제 여기서 치면 그림을 그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림도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렸던 그 그림에다가 이제 더하기를 붙여서요. 우리가 이제 기능을 하나 더 하려면 더하기하고 계속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그러니까 이름들을 주고 싶으면 이제 레이블스, 줄여서 랩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X축 이름, Y축 이름, 전체 제목, 그 다음에 부제목, 그 다음에 캡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을 우리가 이제 외워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쳐보면 여기 타이틀이 들어가고 서브 타이틀도 들어가고 요 이름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주석도 달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크기나 이런 것들은 폰트 같은 거는 이제 기본으로 정해준 거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세세하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너무 세세하게 가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빼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히스토그램 말고 또 이제 단일 변수가 없고 많이 그리는 게 이런 이제 밀도 그래프입니다. 이건 이제 지온 덴시티라는 걸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대신에 이제 밀도 함수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fill color size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보여주고 지금 뭐 이름 제목 같은 것도 지금 같이 이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단일 변수로 사실 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박스 플롯이죠. 상자 그림. 근데 앞에서 그린 것처럼 x는 y라고 그리면 우리가 보통 그리는 것과 달리 이제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박스 플러스는 이제 y를 x가 아닌 y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y에 지정할 변수 이름이 y라서 y는 y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색깔과 타이틀 같은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이 예뻐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notch라는 아규먼트를 하나 더 줘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미디엄 값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저런 옵션들은 그림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차 익혀가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메릭이 아니고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F를 범주형 변수로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은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는 이제 지온 바입니다. 똑같은 구조죠. 명령어가 ggplot, 데이터 프레임 적고, 그 다음에 AES에다가 X축을 이제 F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지온 바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기가 개수를 세는 거죠, R이. 그래서 F가 A인 게 몇 개였더라, B가 몇 개였더라를 세가지고 그걸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역시 색깔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다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금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안에 명령어를 보면은 이 stat count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stat이라는 것은 바를 그릴 때 어떤 통계량을 그릴 거냐 하는 걸 정해주는 겁니다. 원래 지원바라는 함수는 디폴트가 되는 통계 값이 count입니다. 개수죠. 그래서 사실 이걸 비워놓고 있으면 stat count를 적으시오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게 이제 개수가 아니고 다른 걸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중을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stat이라는 그런 그 아규먼트도 있다 하는 걸 하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가지고 테이블을 그린 다음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했던 그 F라는 변수하고는 다르죠. F는 아까 AAAA, BBBB 이렇게 100개 행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거 가지고 지금 도스 분포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도스 분포표를 만든 상황에서 지원바를 실행을 하면 원하는 그림을 이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Y축에다가 그냥 Y라고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개수를 세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FABC에 대해서 저기 지금 FREQ라고 되어 있는 저 변수의 값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X는 F, Y는 변수명인 이제 frequency 약자겠죠. FREQ 수를 적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행해보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표 모양의 그림을 그릴 때는 지온 바를 쓰면 안 되고 컬럼, 막대 그래프인데 지온 콜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걸 쓰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온 바하고 지온 콜하고 두 개를 잘 나누어서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굳이 지온 바를 쓰고 싶으면 stat을 넣어줘야 됩니다. stat identity라는 것은 저 표에 있는 값 그대로 그려줘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지 말고 표에 있는 값 자체를 그려줘 라는 이제 stat identity를 이제 넣어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온 콜하고 지온 바를 나누어서 많이 그립니다. 이게 단일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리는 그림들이었는데요. 요것들을 적절한 걸 잘 선택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 변수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